한약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약입니다. 비타민이나 콜라겐 같은 영양제 내지는 건강기능식품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이 보약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의 병 진단 체계에서 좀 특별한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 바로 미병이라는 건데요. 안일 미자의 병 이 두 글자를 써서 직역 그대로 하게 되면 아직은 병이 아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다음에는 어떤 병이 생길 거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내 몸은 계속해서 무겁고 피곤한 상태. 그러니까 아직은 이 몸속 장기의 기능이 정상이지만 그 작동 컨디션이 좀 버겁다고 느껴지는 거. 내 몸이 좀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일정 기간 계속 지속되는 거. 이거를 현대의학에서 보자면 일종의 만성염증 수치가 높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피로가 누적된다든지 내 자율신경의 어떤 조절 상태가 불균형이 이르는 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뚜렷한 감기 증상을 보이진 않는데 내 몸이 대체적으로 낮은 체온을 이어간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하나의 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냐? 아직은 병이 아닌 병, 미병으로 보는 것이죠. 현대의학의 예방의학의 개념하고 그 근본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병, 병이 아닌 상태에서 먹는 약을 바로 보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식약동원이란 말 있잖아요. 밥을 잘 먹게 되면 음식이 곧 약이기 때문에 이걸 잘 먹게 되면 약을 먹는 것과 같다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음식 수준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이 미병 수준으로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사실 그럴 때 이제 보약이 큰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환절기가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 극악의 변화무쌍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외부 변화는 내 몸에 정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이 환절기만 되면 병이 들기가 쉽고 특별히 병이 나지 않다 하더라도 좀 컨디션이 떨어지고 병으로 발전되기가 쉽고 전에 없었던 알러지가 생긴다든지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살이 갑자기 찌고 이런 것들이 주로 환절기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환절기가 3달마다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절기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환절기에 드시면 좋은 보약 5가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크잖아요.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감기, 몸살, 편도염, 인후염 같은 환절기 질환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도 피곤하고 몸은 무겁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진짜 이거 내 몸인데도 마음하고 동떨어졌다. 마음하고 같이 움직여지지가 않는다 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 환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약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면역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또 피로를 이기는 환절기 보약 5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진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일명 황제의 보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로부터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데 탁월한 처방으로 유명한 게 바로 공진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진단 하게 되면 심장의 과부하를 조절하는 약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몸의 순환을 잘 될 수 있는 깨어진 균형을 회복시키는 원리를 담고 있는 게 바로 공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질병이 상열, 하한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 공진단이 수승화강으로 깨진 균형을 바로잡는 처방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건강에 좀 더 특별한 처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공진단의 효능을 살펴보면 공진단 하게 되면 일단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일 뿐만 아니라 뇌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고 우리 근육의 활성산소 또 염증 반응을 줄여줌으로써 만성 피로를 떨어뜨린다라는 연구 내용이 이미 발표된 바가 있고요. 공진단을 투여하고 나서 이 뇌신경 부위죠. 해마에서 뇌신경 성장인자의 생성이 증가되고 뇌신경세포가 증강되었다는 세포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서는 이 공진단이 뇌신경 재생에 관련하는 그런 물질 그리고 우리가 장수유전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시르투인1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세포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피로 감소, 뇌신경세포의 증강, 그리고 재생, 그리고 항노화 이런 효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이런 공진단 처방에 들어가는 약제 중에서도 특히 이 사향이라는 약제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진단 하게 되면 뭐 면역 물질이라든지 혈액,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이런 정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약초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향이라는 게 이 모든 효과를 우리 몸 전신으로 퍼지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신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향은 강력한 계규의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막힌 걸 뚫어준다는 거거든요. 막힌 경락의 기운을 이렇게 뚫어주는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전신의 기혈을 소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양리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일단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강심작용, 두 번째 내 몸에 막힌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그런 작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진단 하게 되면 중요한 시험이라든지 일을 앞두고 내가 집중력이 필요해 또 체력이 필요할 때 이게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죠. 매일 한 개 정도를 아침 공복에 먹되 입에 넣고 꼭꼭 씹으면서 침으로 천천히 녹여가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전신의 기력을 높여주고 신경 안정을 돕는 보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공진단에 들어있는 사향 또 용현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에 속하는 귀한 약재라고 할 수 있어요.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침향나무가 다 침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침향나무가 외부에 척박한 환경에 있다든지 공격을 받잖아요. 그럼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뿜어내는 수지가 있어요. 이 수지 물질이 1, 2년이 아니라 정말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 침착이 되고 숙성이 되면서 단단하게 된 어떤 덩어리를 말합니다. 평소에는 뭐 향을 느끼려고 해도 별 향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거를 불에 태운다든지 또 내 체온보다 높은 온도에서 어떤 특유한 향기를 발산하는데요. 섭취한 후에 몸속에서 우리 체온에 의해서 강력한 약효를 담은 향이 발산되는 게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침향의 효능이 뭐냐?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행기지통, 행기, 기운을 소통시켜서 지통, 통증을 먹게 하는 효능. 그 다음 두 번째가 온중지구, 속을 따뜻하게 하는. 세 번째, 납기평천, 기운을 잘 수렴해서 기침을 먹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기된 기운을 안정시키는 것 플러스 전신 효과를 좀 신속하게 전달하는 강력한 메신저로서의 역할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진단에서 일종의 사향과 그 역할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임상에서는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또 천식이나 구토를 멈추게 하고 허리 통증이라든지 무릎 관절염 이런 통증 치료에도 좋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남성의 성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밖에도 뭐 간 기능이 저하됐다든지 신기능이 저하됐다든지 만성 피로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저널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 침향에 들어있는 정유 성분이죠. 이 정유 성분이 우리 신경세포에서 뇌신경 영양인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왜 침향을 향을 피운다든지 또 소량을 복용했을 때 머리가 맑아졌다, 눈이 밝아졌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이 침향에 들어있는 정유 성분이죠. 델타 구아이엔이라는 그런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우리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뇌 진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연구기관에서도 이 침향을 동물 실험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침향에 들어있는 아가로스피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신경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또 살충이라든지 항균 물질을 함유하는 쿠쿠르비타신이라고 하는 성분의 항암 효과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시사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간 기능 그리고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피로회복, 신경 안정 이런 환절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능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경옥고입니다. 경옥고는 이 조선 왕실에서 사랑한 대표적인 장수 보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옥
진귀한 옥과 같은 약이다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귀한 대접을 받았죠. 경옥고의 주요 효능은 자음 윤폐, 음기를 자양하고 폐를 윤택하게 하고 익기 건비, 기운을 이롭게 하고 비위를 건강하게 하는 건데요. 폐를 촉촉하게 다스리고 장기간 상복하기 좋은 보약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중장년층이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간 꾸준히 복용하는 보약으로 많이 처방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과학적인 연구로 입증된 효과를 보면 이 경옥고 하게 되면 일단 항피로의 효능, 그리고 운동 수행 능력 개선 활성, 또 피로 물질이 경감되는 효과가 확인된 바가 있고, 그 밖에도 뭐 항염증이라든지 신장 독성 보호, 또 항산화 작용, 혈당 조절 작용, 이런 것들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경옥고는 하루에 한두 번 아침 저녁으로 한두 숟가락씩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우왕청심환입니다.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관청에서 관할한 일종의 국가 상비학이었고, 또 외국에서 사신들이 앞다퉈서 구하려고 했던 조선의 명약이 바로 우왕청심환이라고 할 수 있죠. 약골로 병실애가 많았던 숙종, 그리고 정조가 특별히 애정했던 약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심, 뇌혈관 질환, 신경성 질환, 중풍 질환, 이런 치료하는 명약이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좀 긴장을 풀게 하는 그런 약효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서 뭐 중요한 발표를 한다든지 면접 볼 때 내 마음 안정시키려고 좀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복용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심혈관 질환이 걱정된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민한 분들은 이 청심환을 일종의 보약 개념으로 응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왕청심환의 효능, 한마디로 처방 이름에 적혀 있어요. 청심, 그러니까 심장에 써인 화, 과부하를 시켜서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왕청심환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 우왕청심환이 뇌허혈 그리고 뇌출혈에 있어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작용, 그리고 혈관 이완 작용으로 뇌혈관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뭐 동맥경화, 고혈압 이런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적이다라는 사실이 학술 논문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보약이라고 해서 많이 드시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용량을 상담받고 거기에 따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유불급, 좋은 약도 너무 과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홍삼입니다. 홍삼 하게 되면 인삼의 유효 성분을 섭취하기 쉽게 구중구포, 그러니까 9번 찌고 9번 말린 가공을 거친 약재를 홍삼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인삼은 단일 약초로는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연구 논문이 있고, 지금도 뭐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인삼 하게 되면 기를 보충하는, 에너지를 보충하는 대표적인 보기약이 바로 인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이 냉하고 마르고 잔변치레가 많고 또 수시로 막 땀 흘리는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쓰게 되어 있는 본초 하게 되면 인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의 진액이 고갈되게 되면 속불 난다, 속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갈증, 또 불안, 초조, 불면, 가슴 답답하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에 바로 인삼이 생진지갈, 진액을 보충시켜주는 작용이 뛰어나서 속불, 속열을 끄고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삼의 양리 성분으로 널리 알려진 성분이 바로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죠. 인삼 사포닌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피로회복, 면역, 또 혈류, 또 항노화, 성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는 생리활성물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삼을 홍삼으로 가공하게 되면 이 진세노사이드의 함유량이 늘어나고 몸의 흡수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있죠. 몸에 열이 많은 분들, 이거는 인삼처럼 홍삼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두통이 있다든지 뭐 변비 같은 증상을 겪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삼을 가공해서 약효를 농축한 게 홍삼이잖아요. 인삼의 열성을 홍삼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평소에 굉장히 냉하고 기운이 약한 분이라면 환절기에 홍삼을 가까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환절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보약 5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몸의 기력을 회복하고 싶을 땐 공진단. 두 번째, 전신에 있는 기력을 높여주고 신경 안정을 돕는 침향. 세 번째, 또 대표적인 장수 보약 경옥고. 네 번째, 심장의 화를 풀어주는 우왕청심환. 다섯 번째, 냉하고 마른 체질에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는 홍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환절기 어떤 보약에 끌리시나요?